참고로 어저께 영상을 제가 2시간인가 올렸었어요. 아마 3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보셨던 것 같은데 너무 정치적인 얘기를 강하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서 저의 영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영상을 내리게 됐습니다. 혹시나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편우입니다. 오늘은 편의점에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편의점 점주들을 괴롭히는 스트레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잔돈을 던지시는 분도 계시고 병을 깨시는 분들, 또 매장 안에서 쇼핑하느라고 너무 오래 시간을 지체하시는 분들, 또 담배 달라시는 분들, 들어오자마자 담배 주세요. 그러면 어떤 담배 드릴까요? 말보로 주세요. 말보로에서 어떤 거 드릴까요? 말보로 레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드리면은 2개 주세요. 드리면 그림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기분이 좋을 때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상당히 스트레스거든요. 아마 당해보신 분들 아실. 그리고 잔돈 던지시는 분들한테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여지껏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5만원짜리 내면서 껌 하나 사고 잔돈 바꿔달라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돈 안 내고 그냥 바꿔달라 하셔도 저는 거기에는 스트레스는 안 받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스트레스에도 개인차가 있겠죠. 제가 느끼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파라솔이 결국 아까 오전에 파라솔 치웠어요. 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안 치웠더니 결국 사단이 또 났습니다. 싸움이 났어요. 밤 12시 넘어서 싸움이 났는데 저는 주로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피해 끼치는 거는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는 안 받아요. 그냥 잊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저 말고 제 주변에 피해가 가면은 저는 그건 잘 못 참는 것 같아요. 또 외국인 친구들이 싸움을 했어요. 치고받고 싸움을 하는데 싸우다 보면 소리도 지르고 뭐 넘어지고 파라솔 넘어가고 위에 주택에서 사시는 분이 내려와서 말리기까지 하고 저희 손님이 또 지나가다가 같이 동참해서 말리기도 하고. 근데 술 한잔 드시니까 안 말려지잖아요. 말리다가 또 저도 한 대 맞고. 이게 가끔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손님들한테는 가끔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자주예요. 여러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아이고 힘들어요. 물건 들어와가지고 물건 좀 정리하고 오느라고. 어디까지 했었지? 잠시만 커피 좀 타올게요. 목이 마르네요. 수박 에이드 오늘 사치 좀 부리겠습니다. 시원해요. 그러니까 외국인 친구들이 좀 다혈질이에요. 우즈벡, 카자흐스탄 이쪽에서 온 친구들이 술만 먹으면 싸우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지금 친하게 지냈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결국에는 가게 문 열린 상태로 저쪽에 그 친구네 집 앞에까지 제가 끌고 가가지고 데려다 놓고 왔는데 한참 있다가 또 나온 거예요. 근데 자기도 화가 안 풀렸나 봐. 그걸 보니까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거기서 또 술을 또 달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인종차별을 하지는 않는데 인종차별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후진국에서 와서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정신적인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저도 모르겠어요. 조금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외국인들한테. 그래서 지금 파라솔을 옥상으로 다 올려놨어요. 3개가 있었는데 의자는 한 12개 정도 있었고 다 옥상으로 치워놨더니 티가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표정이 조금 밝아진 게. 그동안 맺혔던 거를 이제서야 조금은 해소를 한 느낌이 드네요. 진작에 치웠어야 됐는데. 아마 막걸리 드시는 손님들은 오늘부터 분명히 뭐라 하실 거예요. 그냥 잘 넘겨야죠. 구청에서 민원 들어와서 치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걸리 영업사원분이 지금 술 놓고 가셨는데 오늘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막걸리 매출이 좀 나오니까 많이 놓고 가셨어요. 근데 파라솔 뺐다고 얘기를 하니까 서운해 하시더라고. 일종의 물갈이라고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손님들 물갈이도 하고 계속 빼놓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 여름에 저도 놓긴 놔야 되는데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당분간만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상하시는 분들 처음에는 100원, 200원, 300원,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가요 금액이.
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100원이 모자라. 그러면은 또 어떻게 안 팝니까? 100원 때문에. 아, 다음에 주세요.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선이 되면 아,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바로 자르셔야 돼요. 거기서 더 가면은 저처럼 스트레스 받게 돼요. 지금 제일 큰 금액 외상하신 분이 50만 원인데 1년이 넘었어요. 1년하고 4개월. 재작년 크리스마스 정도부터 외상을 했던 게. 근데 그분이 다른 데서 뭐 치킨 시켜 먹고 막 이런 거를 우연히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 속은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그 치킨 사 먹을 돈으로 나한테 갚지. 근데 또 그분 입장에서는 외상이 50만 원인데 그거 만 원, 2만 원 갚아서 뭐 하겠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외상은 물론 안 받으실 생각 하시면은 외상 주셔도 돼요. 손님 접대 차원에서 서비스를 해주실 거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금액이 쌓이다 보면은 사람인지라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열에 9은 잘 갚으세요. 아니면 아예 대놓고 먼저 얘기를 하셔요. 손님들이 내가 솔직히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월급 타면 며칠날 정확히 주겠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딱 줘요. 정확히 양해를 구하죠. 그럼 카드는 안 받겠습니다. 현찰로 주세요. 그러면 흔쾌히 그분도 현찰로 주세요. 대부분이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해결이 안 되시는 몇 분들이 계셔요. 또 저희는 1,000원짜리 장사하는 거잖아요. 1,000원 팔아서 200원 남기는 거잖아요. 오늘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었으면 그 돈으로 내일 물건을 다시 사와야 되는 시스템인데 외상이 쌓이다 보니까 물건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곤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000원 이내로는 외상 해주시더라도 그 이상 넘어가는 거는 과감히 차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물건 살 돈이 없어요. 외상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해결을 해가지고 딱 제가 알죠. 손님들을 아, 이분한테는 줘도 된다, 이분은 안 된다, 이게 있잖아요. 안 갚으시는 분들한테는 대놓고 얘기를 해요. 안 판다고, 갚기 전에 안 판다고. 보세요. 동네 아저씨가 떡 주고 가셨어요. 팔아먹어야지. 잘 팔려요. 떡 카운터에 놓으면 하나에 뭐 2,50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파는데 잘 팔려요. 옥수수도 찐 거 갖다 놓으면 잘 팔리고. 아, 어디까지 했었지? 아, 외상. 그러니까 외상을 주면은 그 외상 하시는 분들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저희한테 미안한 마음이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본인들의 권리를 오히려 주장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팔아주는 게 얼만데 그러냐, 내가 안 갚은 적 있었냐. 그리고 세 번째, 한 번 오시면 안 가시는 분들, 처음에 오픈하고서는 손님들한테 이제 다정하게 대해드려야겠다, 인정 있게 좀 대해드려야겠다, 담소도 나눠가면서 친근하게 해야겠다, 이런 이제 마음가짐을 갖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고.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젊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제가 바쁘거나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지금 조금 바빠서 그런다 하면은 흔쾌히 오케이 하고 그냥 가셔요. 근데 어르신들 중에서, 또 어르신들도 전부는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꼭 술 드시고 오시면은 거의 동네에 이제 밤늦게는 열어있는 데가 저희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술 기운에 한번 인사차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근데 인사차 들어오시는데 안 가셔요. 또 저랑 관심사가 안 맞으니까, 세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계속 응대는 되도록이면 해드리려고 하는데, 개인 편의점은 아무래도 좀 더 바쁘잖아요. 다른 편의점보다는, 브랜드 편의점보다는 할 일이 많아요. 저희가 직접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간을 맞춰서 주문을 넣거나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중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다음에 다시 말씀 나누시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은 알겠다고 하고서도 안 가요. 그런 분들이 한 지금 3분 정도 계셔요. 본인 군대 생활 했던 얘기 벌써 뭐 수십 번 들었죠. 그리고 낚시 얘기 처음 들으면은 재밌으니까 계속 하는데, 이게 반복이 되면은 지금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또 세게 얘기하면은 싸가지 없다 그러고, 또 제 일 막 하려고 하면은 어른이 얘기하는데 태도가 그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하시고, 술을 드시니까 바쁠 때는 대화도 하기 힘들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저희한테는 여기가 회사예요. 업무를 봐야 된다는 말이죠.
안 바쁠 때야 얼마든지 오케이죠. 환영하죠. 저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담배 한 대 태우면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간혹 가다가 어필을 해도 눈치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어리니까 편하게 생각하셔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곤란할 때가 좀 있어요. 이것도 좀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화장실이 급할 때 무척 고통스럽죠. 희한하게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손님이 와요. 그것도 급할 때. 어저께 교대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었는데 어제 제가 오전 7시부터 저녁 6시 반 정도까지 쭉 근무를 쓰고 또 밤 10시에 나와서 새벽 1시 반까지 있다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한 15시간 정도 근무를 했죠. 더 되나? 15시간 정도. 근데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가다가 교대 시간 10분 전에 신호가 좀 세게 오더라고요. 안 되겠어요. 근데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오는 시간대인데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열쇠를 들고 막 뛰었죠. 갑자기 또 손님이 들어오시네. 그것도 마침 이쁜 여자 손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꾹 참고 다시 카운터로 돌아왔는데 저도 모르게 순간 힘이 풀린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순간까지 오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방구를 낀 거예요. 근데 다행히 소리는 안 났어요. 근데 좀 많이 나왔어요, 양이. 식사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이분이 이제 잔돈 같은 거 지갑에 넣으시고 또 핸드폰 뭐 이렇게 하시고 가방 뒤적뒤적 하면서 정리를 하시고 소리는 못 들으신 거예요. 근데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급한 상황에서 낀 거기 때문에. 와, 진짜 막 쥐구멍에 숨고 싶은데 정말 딱 봐보세요. 어땠는지.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진짜로 냄새를 맡으셨나봐.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그분 나가시고 바로 문 닫고 이제 화장실 갔다 왔는데 아마 많이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화장실 급하실 때는 참지 마시고 미리미리 다녀오셔야 돼요. 일하다 보면은 가끔 그게 안 돼서 문제지. 그래서 어저께 밤에 자기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불킥을 좀 했죠. 아마 그 손님 다시는 안 오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난감하거나 혹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굳이 말하자면 엄청 많죠, 종류가. 지금 문득 생각나는 부분을 4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다행히 지금 파라솔을 치웠더니 속이 좀 후련해졌어요.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사장님들께서도 스트레스 받으실 일이 있다면 저처럼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래요. 파라솔 치우는 거 고민 많이 했어요. 별거 아니지만 저한테는 5만원이 됐건 10만원이 됐건 매출을 낼 수 있는 요소를 제가 직접 치운 거거든요. 하지만 치우고 나자마자 저도 모르게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그걸 느꼈어요,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혹은 회사에서 사장님들을 괴롭히는 문제점들이 있다면 저처럼 행동으로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